안녕하세요.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코로나 사망자의 약 2배, 그러니까 2019년 1년 동안 사망자만 약 500만 명이 발생한 가려진 팬데믹이라고 얘기되는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에 관해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최근 보도된 의학 뉴스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캡처된 뉴스 화면 제목이 항생제도 안 통한다,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내성균이라고, 이 뉴스를 우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뉴스 화면은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항생제도 안 통한다,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내성균. 2019년 한 해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사망의 연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원체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전 세계에서 한 해 500만 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한 해 코로나 희생자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에이즈나 말라리아 사망자보다도 많다. 미국에 있는 워싱턴대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진은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20일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직간접적 원인에 의한 사망까지 합하면 항생제 내성균 희생자는 495만 명, 그러니까 약 5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서만 보도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뉴스 화면은 이제 외국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구글에서 영어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기사 내용 중 아주 일부 내용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제 내성균의 글로벌 영향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분석은 2019년에 항생제 내성균 자체로 인해 127만 명이 사망했으며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49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외국 기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인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기사를 보면 itself,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 그 자체로 127만 명 사망을 했고, 거기서도 보면 플레이드 올로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495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직접, 간접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연구 결과를 또 이제 BBC 뉴스에서도 똑같이 보도를 했었고요. 마찬가지 지금 보고 있는 뉴스 화면도 구글에서 영어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영국 보건당국이 최근 항생제를 올바르게 처방하지 않으면, 즉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항생제 내성균이 코로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숨겨진 팬데믹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019년 1년간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최대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합니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직접 사망한 사망자만 127만 명이었습니다 라고 똑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나 아니면 이런 내용이 갑자기 2019년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경고가 되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자료는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에서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항생제 내성균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114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미국 내에서만 한 해 3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그 사이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겠죠. 당연히 미국 내 말고도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결국에는 2019년에는 한 해에 500만 명 가까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식약처에서 작년에 이렇게 올린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한 5년 전부터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 문제가 꽤 심각하기 때문에 SNS라든지 유튜브에 그 관련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지 대부분 일반인들은 뭐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알려지진 않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도 똑같이 식약처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이제 그 자료를 올렸었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화면만 보면 거기서도 경고하고 있는 게 2050년 사망 원인 1위는 항생제 내성으로 예측돼 이제 충격이 된다고. 결국 어쨌든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지금 꽤 심각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저희 환자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계속 기침이나 콧물 때문에 항생제를 7일째 정도 먹다가 계속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었고,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카톡으로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받을 시에 다행히 세균 감염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는 드시지 않고 오늘 진료를 보고 받아간 저희 이제 한 약만 드셔도 된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었었고요. 꼭 저 아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10년 이상 아이든 성인이든 호흡기 환자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라든지 호흡기 증상에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게 정말 꽤 심각합니다.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그 처방전입니다. 네, 저희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그 처방전을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거기서도 제일 첫 번째 빨간색 밑줄 천 약이 항생제입니다. 네, 세균 감염증 치료제. 네. 저 처방전을 보면 항생제 말고도 뭐 기침약, 콧물약, 코막힘약,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나 이런 호흡기 증상의 여러 약들을 꽤 많이 처방을 받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얘기할 주제인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지 염증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염증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진료실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염증에 먹는 약은 그냥 소염제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아는 소염 진통제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소염, 염증을 깔아앉힌다는 약이죠. 네. 그래서 항생제는 염증에 먹는 약이 아니라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당연히 세균이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감염들, 특히 이제 호흡기 쪽에 국한을 시키면 바이러스 감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감기, 독감, 코로나, 그리고 대부분 기관지염이라든지 충농증,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가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요. 네.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되어서는 뭐 의학 뉴스라든지 유튜브에서 방송을 찾아보시면 여러 방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세바시 강연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곳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방송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 수의과대학 명예 교수님이자 코덱스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의장님이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5개월 전인가 이렇게 방송을 올렸었고요. 거의 조회수만 118만 뷰가 됐을 정도로 꽤 많은 분이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매년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는 4천 명에 달했습니다. 2050년에 매년 암 사망자 800. 네, 어쨌든 저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의 연간 사망자의 약 2배 이럴 정도로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CDC라든지 WHO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경고가 지금 계속 안타깝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항생제 오남용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직도 감기에 거의 40% 가까이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항생제 오남용은 거의 압도적일 정도로 세계 최고인데요. 어쨌든 항생제 오남용은 이렇게 뇌 기능, 뇌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ADHD라든지 자폐 학습장애,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이고요. 그리고 면역체계에 손상을 주면서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인 루마티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뭐 용종, 대장암의 발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사장애를 초래하면서 비만이라든지 당뇨의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것은 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다 세부적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세부적인 방송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